11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절 일상생활 지원 원칙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가 있다.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1. 기본 원칙 1.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 2.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요양보호사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배려한다. 4.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원한다. 5.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6.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7.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8. 모든 자원은 계획성 있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2.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가. 신체활동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몸단장, 배설 도움,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체위 변경 도움 등과 같이 대상자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나.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 식사도움이라는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해야 한다. 또한 배설도움에는 배설물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방이나 욕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지원만 제공하지만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상생활 지원이야말로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꼭 알아두기.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의 취사, 청소, 세탁 요구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라. 일상생활 지원의 수준과 방식. 모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것은 자칫 대상자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더더욱 의존적인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찰을 통해 일상생활 활동 중 대상자 개개인이 평소 스스로 하고 있는 활동,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활동,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상태나 수행 능력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도움과 지원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대상자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 자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만약 대상자가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분적인 도움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서만 전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도움의 수준. 세탁을 스스로 할 수 없다. 완전 도움, 직접 지원,
어제 입은 옷들을 세탁했어요. 깨끗하지요? 옷을 스스로 선택한다. 자립 지원, 안내하고 지지하기. 오늘 날이 추워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도움을 주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부분 도움, 간접 지원, 상의를 입어요. 천천히 팔을 들어보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도 대상자의 의사나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하며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스텝 2절 식사관리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서 영양 요구량이 변화하고 소화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 또한 심리 사회적 변화 및 미각 등 감각 기능 저하로 식사의 즐거움이 감소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위험이 크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품과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체계적인 식사 관리를 통해 영양의 과잉 또는 부족이 생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1. 식사 관리의 기본. 가. 대상자의 특징과 식사 관리의 원칙. 1. 에너지 요구량 감소.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이 줄어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체중이 증가하기 쉽다. 따라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양을 제공한다. 2. 소화 능력 감소. 소화액 분비가 저하되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 어렵다.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소화하기 쉬운 식품과 조리법을 선택한다. 3. 저작 불편, 치아 손실 등으로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가진 고령자가 많으므로 딱딱한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하고 식품의 크기를 작게 한다. 그러나 아삭하거나 바삭한 질감도 활용하여 다양한 질감의 음식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침 분비 감소.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약간 국물이 있거나 재료가 촉촉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다. 5. 감각기능 퇴화. 미각, 후각 등 감각기관이 퇴화하여 짜게 먹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하여 입맛을 돋우도록 한다. 6. 식욕 저하. 식욕이 저하되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진다. 식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 색, 모양이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한다. 나. 기타 고려사항 1. 개인차에 대한 고려.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 능력 등에 따라 영양 요구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기호도와 식습관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개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 2.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 4. 일부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킨다. 고혈압 약, 비타민 B6 결핍, 이뇨제,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결핍. 약물에 따라 식욕과 입맛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주의한다. 5. 영양 보충제 사용. 건강과 영양 섭취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다. 영양 보충제 사용 시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2. 영양소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 가. 영양소 섭취 기준. 1. 평균 신장과 체중을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남녀 고령자의 일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과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의 섭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참고. 2.
식욕 저하나 소화 능력 감소로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간식을 제공한다. 하루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중 간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새끼 식사로 나누어 섭취한다. 3.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열량을 내는데 탄수화물로 전체 에너지 섭취의 55에서 60%를 섭취하도록 한다. 당류는 과잉 섭취하지 않게 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는 충분 섭취량을 섭취하게 한다. 4. 단백질은 1g당 4kcal 열량을 낼 뿐 아니라 근육, 피부 등 신체를 구성하고 신체 기능 조절에 필수적인 호르몬, 효소를 구성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이 감소하므로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도록 한다. 5. 지질은 1g당 9kcal 열량을 내며 세포막과 뇌, 신경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지질로 전체 에너지의 15에서 30% 정도를 섭취한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6. 비타민과 무기질은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되 상한 섭취량이 정해진 영양소의 경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제를 섭취할 때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주요 영양소별 급원식품 1. 우리나라 고령자에서 가장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과 리보플라빈이고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과 철분 섭취도 부족하다. 이에 반해 과잉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나트륨이다. 2. 식사 계획 시 부족한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각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3.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필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단백질은 필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생선, 두부 등을 이용한다. 4. 변비가 되지 않도록 섬유소가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를 사용한다. 5.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물성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다. 식품 구성자 점거 1.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식품 구성자 점거는 한국인이 자주 먹는 식품들을 종류와 영양소 함유량, 기능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묶어 6가지 식품군으로 구분하고 권장 식사 패턴에 맞게 6가지 식품군의 섭취 횟수와 분량을 제시한 식품 모형이다. 2. 자전거의 뒷바퀴의 6가지 식품군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 식품군마다 섭취해야 하는 횟수와 분량을 말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라.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 식품군별로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다. 각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이나 음식은 비슷한 영양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 섭취할 수 있다. 3. 노인을 위한 권장 식사 패턴 1. 아래 표는 평균 체형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남자와 여자의 일일 필요 영양소 섭취를 위한 식품군별 섭취 횟수이다. 식품군별 섭취 횟수는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식품군별 일일 섭취 횟수를 새끼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으로 권장하지만 대상자의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끼니별로 나눈다. 3. 끼니별로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 메뉴를 정한다. 공유는 주식, 밥을 제공하되 감자나 묵의 경우에는 부식, 반찬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채소류는 부식, 반찬으로 제공한다. 우유, 유제품류와 과일류는 후식이나 간식으로 제공한다. 4. 다음의 음식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5. 식사 준비. 가. 기본 원칙. 1.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한다.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잘 먹지 않는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등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해둔다. 3.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 준비해둔다. 4. 식재료나 관련 물품의 구매 내역은 대상자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 5.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구매한 식재료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한다. 나. 장보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한 후 미리 계획을 세워 식재료를 구매하되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입한다.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식재료 구매 시 동행하는 것도 좋다. 식재료 구매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식단을 작성한다. 2.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든다. 3. 현재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구매 목록을 조정한다. 4. 대상자와 구매 목록에 대해 상의한다. 5. 품목별로 구매 장소를 결정한다. 6. 필요량만 구매한다. 7. 식재료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8. 식재료 구매 시 영양 표시를 확인한다. 9. 식재료 구매 시 보관 방법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10. 식재료 구입 후 냉장이나 냉동 보관 물품은 즉시 냉장, 냉동 보관한다. 다. 음식 조리. 1. 조리 시 고려사항. 1. 적절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식품의 소화율을 높인다. 2. 다양한 색 모양, 향미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하여 풍미를 향상시킨다. 3.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나 조리법을 선택한다. 4. 치아 문제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경우 식재료 크기를 작게 하거나 부드럽게 조리한다. 5. 미각과 후각 기능 저하로 음식을 짜게 먹을 수가 있으므로 싱겁게 조리하고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입맛을 돋운다. 6. 침 분비가 감소하므로 재료가 촉촉하도록 약간의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한다. 7. 식품 안전 수칙을 따라 위생적으로 조리한다. 이 조리 방법. 1. 전처리. 조리 전 식재료를 깨끗하게 씻고 용도에 맞게 다듬는다. 전처리 과정 중에 식재료를 불리거나 불순한 맛을 제거하기도 한다. 식품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씻는 과정 중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적은 물로 빨리 씻는다. 질긴 식재료는 적절히 절단하면 씹기 편해진다. 2. 다양한 조리 방법. 가열 조리 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킨다.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크기를 작게 자르거나 칼집을 넣을 수 있고 조리한 후 다지거나 믹서에 가는 방법도 있다. 표, 조리법, 특징. 생채 샐러드. 채소를 생채나 샐러드로 먹으면 채소의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미각의 변화를 주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샐러드에 고기나 견과류 등을 곁들이거나 플레인 요거트를 샐러드 소스로 이용하면 채소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나물, 시금치, 쑥갓, 취 등을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무치면 지용성 비타민 섭취에 도움이 된다. 두부나 해산물을 넣어 무치면 맛이 좋아지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굽기.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 성분이 용출되지 않으므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또한 굽는 과정 중 새로운 풍미가 생겨 음식 맛이 풍부해진다.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지므로 적당히 굽는다. 예, 생선구이, 너비아니구이. 튀기기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하므로 영양소 파괴가 적다. 튀기는 중 재료의 수분은 증발하여 바삭바삭해지고 튀김기름이 흡수되어 독특한 풍미가 생긴다. 노이는 지방 소화력이 낮으므로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볶기.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므로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으며 비타민의 파괴도 적다. 볶는 과정에서 식품의 수분이 빠져나오는 대신 기름이 흡수되므로 풍미를 증가시킬 수 있다.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 당근, 호박, 고추, 토마토 등은 기름에 볶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진다. 지방이 적은 육류 부위를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으면 육류에 부족한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삶기. 고온의 물에 식품을 넣어 가열하는 방법이다. 수용성 성분과 맛이 국물 속으로 나오므로 국물이 목적이 아닌 삶기의 경우 조리수를 많이 잡지 않는다.
채소는 삶으면 부드러워져 먹기 쉽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나, 생선은 반대로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찌기. 수증기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조리법이다. 맛이나 영양 성분의 용출이 적고, 재료를 부드럽게 하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달걀찜, 생선찜, 단호박찜, 찐감자 등. 꼭 알아두기. 조리 시 고려사항.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질환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한다. 가능한 한 짜지 않게 조리한다. 딱딱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3.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방법. 양념 맛보다 식품 자체의 맛을 강조한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적게 사용한다. 두부와 가공식품, 햄, 어묵 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한다. 무, 버섯 등으로 만든 채소나 멸치, 마른 새우, 다시마 등으로 만든 육수를 사용한다. 국수 등 면을 삶을 때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는다.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무쳐서 제공한다. 쌈장에 데쳐서 으깬 두부를 넣어 저염 쌈장을 만든다. 소금과 장류 양을 줄이는 대신 마늘, 파, 생강, 양파 등 향미채소를 이용하거나 상큼한 맛, 고소한 맛, 매실청, 식초,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을 이용한다. 배추김치는 절이는 과정 중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므로 생채나 겉절이를 이용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양배추, 오이 등을 이용한 김치를 이용한다. 간을 맞출 때 소금보다 다양한 풍미가 있는 간장을 이용한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약간 식은 후 간을 맞춘다. 국은 나트륨이 많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제공한다. 4. 먹기 쉬운 조리 방법. 씹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단한 식재료를 부드러운 식재료로 대체한다. 예. 비빔밥 위에 달걀 프라이를. 연두부나 달걀찜. 단단하거나 질긴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한다. 예. 육류 요리 시 키위, 배 등을 갈아 넣기. 육류의 질긴 부위, 사태, 양지를 낮은 온도로 뭉근하게 오랜 시간 조리. 수입산 강낭콩은 오래 불려도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으므로 한번 삶아서 이용. 단단한 식재료를 작게 자르거나 단단한 콩류, 다진 육류, 미나리, 부추, 시래기 등 채소류 육류는 결반대 방향을 자른다. 튀김이 단단하지 않도록 튀김 옷반죽의 농도를 조절한다. 고령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씹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약간 국물이 있거나 촉촉하게 조리한다. 5. 영양 밀도를 높이는 조리법. 고령자에게 부족한 칼슘, 비타민 A, D,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쑥갓나물 등 나물 무침에 삶아서 으깬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강화한다. 생선조림에 우유를 부재료로 활용하면 칼슘을 강화하면서 비린내를 줄이고 염도를 낮출 수 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로 만든 드레싱을 이용한다. 6.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우리나라 고령자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병, 뇌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빈혈, 비만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서는 식사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식기장애와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영양 섭취가 불량해진다. 따라서 대상자의 질환별 식사관리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가.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혈당증 등 급성 합병증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만성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병의 관리에서는 운동, 약물요법과 함께 식사관리가 필수적인데, 당뇨병 식사관리의 목표는 정상 혈당과 혈중지질 유지, 적정한 체중 유지, 합병증 예방 지연, 좋은 영양 상태 유지이다. 무조건 음식을 제한하지 말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열량을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1.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4-5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계획하고 각 식사마다 열량을 고르게 배분한다. 오래 굶다가 식사를 하면 과식을 할 수 있어 식후 혈당이 높아진다. 매일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 2.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한다.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이 빠르게 오르므로 섭취를 제한한다.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때는 천천히 소화 흡수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 생과일을 이용하고 조리 시 설탕, 물엿, 케첩 등의 사용을 줄인다. 3.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한다.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주며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한다. 4.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한다.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적정량 섭취한다. 튀김, 볶음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5. 소금 섭취를 줄인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다. 6.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은 열량이 높으나 다른 영양소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나.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된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나트륨을 제한한다. 1. 체중 조절을 위해 적정한 열량을 섭취한다. 비만인 환자의 경우 이상적인 체중 유지가 혈압 관리에 중요하다. 갑자기 체중을 줄이면 피로,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열량 식사를 통해 서서히 체중을 감소시킨다. 조리 시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 굽기, 찜, 삶기를 이용한다. 2.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한다. 고혈압 환자는 높은 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고기, 생선, 두부 등의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지만 고기는 지방과 껍질을 제거하고 삶고 기로 섭취한다. 3.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닭껍질 등을 제거한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은 적정량 섭취한다. 4. 소금 섭취를 줄인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나트륨은 소금과 소금을 포함한 간장, 된장 등 조미료와 가공식품에 많이 있다.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자반고등어 등 햄, 소시지 등을 적게 섭취한다.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간하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소금을 적게 이용하는 조리법을 이용한다. 5.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돕고 세동맥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칼륨이 많은 식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감자 등이다. 6.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수축기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 현미, 보리, 통밀, 고구마 등에 풍부하다. 밥은 현미,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이용하고 잡곡밥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고집하지 말고 쌀밥을 섭취한다. 7.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간식으로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고 유제품, 색이 진한 녹색 채소, 뼈째 먹는 생선류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 8.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카페인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커피는 하루에 3잔 이하로 마신다. 알코올 섭취량이 늘면 혈압이 높아지므로 금주를 권한다. 다. 저장 및 연화곤란 대상자의 식사관리.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껴 채소나 육류를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 1. 식사 시 주의사항.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는다. 떡류는 잘게 잘라 천천히 먹는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바른 식사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나누어 삼키는 연습을 한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 다. 저장 및 연화곤란 대상자의 식사 관리.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껴 채소나 육류를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저장 및 연화곤란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수칙. 식사 전 안정되고 올바른 신체 자세를 유지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뒤쪽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침대 윗부분을 올리고 베개를 등 뒤로 받쳐주세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몸통 옆구리에 베개를 받쳐 몸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머리는 정면을 보시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후 턱은 집어넣으세요.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식사 시 TV, 라디오는 잠시 꺼두세요. 식사 자체가 환자에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이므로 식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식사 중 치료 및 진단 상태에 맞는 식사를 섭취하되 고기, 생선, 콩, 채소, 유제품, 과일 등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구성이 필요해요.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도록 하되 식사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나누어 삼키는 연습을 하세요. 입에 있는 음식은 모두 삼킨 후 다음 음식을 섭취하세요. 특히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액체, 물, 국물 등을 마시지 않도록 해요. 젓가락보다는 작고 평평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밥은 물이나 국에 말아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이용하거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서 먹어요. 식사 도중 머리를 뒤로 젖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기침이 나올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잠시 멈추세요.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콜록거리거나 신목소리가 나는 경우 음식이 성대 위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20에서 30분 정도 소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해요. 구강 위생을 하루에 4에서 6회 시행하여 치아와 잇몸, 혀, 볼을 위생적으로 유지해요.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 나이가 들면 대장 기능이 약화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고 위장 기능 저하와 치아 상태가 불량하여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여 변비가 되기 쉽다. 변비 예방과 관리를 위해 수분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1.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현미, 잡곡 등 및 감자류,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킨다. 밥은 잡곡밥이 좋고 몇끼 2가지 이상의 채소찬을 섭취한다. 과일은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으로 섭취한다.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2. 물을 충분하게 하루 6잔에서 8잔 이상 마신다. 3. 우유와 발효 유제품을 섭취한다. 4. 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 5.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곡류, 현미, 보리, 고구마, 감자, 통밀 등. 콩류, 검정콩, 강낭콩, 된장, 완두콩 등. 채소류, 무청, 양배추, 배추, 상추, 오이, 부추 등. 과일류, 참외, 자두, 무화과, 배, 사과 등. 해조류, 미역, 김, 미역줄기, 파래 등. 견과류,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 유제품, 떠먹는 요거트 등 발효 유제품. 6. 화장실 가기 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되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한다. 참고
칼슘 보충제 복용과 변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관리. 식사관리의 목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골격 손실을 완화 또는 방지하여 골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1. 균형 있는 식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2.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우유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으므로 우유와 유제품, 요거트, 치즈 등을 하루 1회 이상 먹는다. 멸치, 뱅어포, 미꾸라지 등 뼈째 먹는 생선,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에도 칼슘이 풍부하다. 3.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고 콩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콩, 두부 등을 이용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4.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간, 달걀 노른자, 마른 표고버섯, 생선류 등을 섭취한다. 4.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므로 절임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섭취한다. 5.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과다한 탄산음료,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3절. 식품, 주방 위생관리. 식중독은 식중독균이나 유독, 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로 인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질환 및 노화,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식중독에 취약하다. 대상자를 위한 식사관리 시 식품, 식기와 주방 환경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식중독을 예방한다. 1.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사관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6가지 수칙을 실천한다. 1. 손 씻기. 조리 시 손을 통해 식중독균은 다른 식품과 주방기기로 전해질 수 있다. 손은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군다. 조리 전뿐만 아니라 조리 중에도 식품이 바뀔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만진 후 등 필요할 때마다 손을 씻는다. 2. 익혀 먹기. 육류, 가금류, 생선류, 달걀 등은 중심 온도가 섭씨 7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익힌다. 조개류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가 섭씨 8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익힌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죽이나 미음 등도 먹기 전에 반드시 완전히 가열한다. 섭씨 75도 1분 이상. 3. 끓여 먹기. 물은 끓여서 먹는다. 4. 세척 소독하기.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1에서 2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는다. 과일 채소용 세척제를 이용할 경우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그지 않고 깨끗한 물로 30초 이상 헹군다. 한 식품에 오염되어 있던 식중독 세균은 기구를 통해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식기 및 도마, 칼 등 조리기구와 조리대 표면 등을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5. 구분 사용하기.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 어류용, 채소 과일용, 조리 음식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한다. 도마가 한 개만 있을 경우 과일 채소류,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 순으로 이용한다. 날 음식에는 다양한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조리된 음식과 분리한다. 6.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고는 섭씨 5도 이하, 냉동고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식중독 세균은 상온에서 빠르게 증식하므로 조리 음식, 신선식품, 육류, 어패류, 달걀류, 가금류 등은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한다.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냉장고 온도에서도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2. 식품의 위생관리. 안전한 장보기. 1. 필요한 식품 목록을 정하고 보관 중인 식품을 확인한다. 2. 장을 볼 장소를 선택할 때는 품질, 신선도, 가격,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한다. 3.
식품 안전을 위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쌀, 통조림, 라면 등 채소 및 과일, 냉장 냉동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즉석식품 순으로 구입한다. 4. 장을 볼 때는 식품의 품질, 신선도, 포장 상태, 유통기한, 영양 표시 등을 확인한다. 5. 구입한 식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는 고기, 생선, 채소, 과일을 각각 포장하여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장 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집에 도착한 후 냉장 냉동식품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식품별 보관 방법. 1. 좋은 식품을 구입했더라도 잘못 보관하면 맛과 영양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세균이 증식하거나 변질되어 안전하지 않게 된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맛과 영양이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식품별 보관 방법을 따른다. 2. 가공식품 등 포장식품은 포장에 명시된 보관 방법을 따른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대상자나 가족에게 내용을 설명한 후 폐기한다. 4. 포장식품이 남은 경우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육류, 가금류. 육류나 가금류에 존재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 다른 식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냉동 보관한다.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완전히 밀봉 후 보관한다. 한 번 녹인 고기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는다. 생선과 조개류. 생선류는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 냉동 보관한다. 조개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냉장 냉동 보관한다.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완전히 밀봉 후 보관한다. 한 번 녹인 생선 조개류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는다. 달걀, 씻지 않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채소류. 냉장 보관 시 흙,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씻은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씻은 채소와 씻지 않은 채소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국거리용 우거지나 배추 속대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데친 뒤 한 번씩 먹을 만큼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감자와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과일류. 냉장 보관 시 흙,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파인애플, 멜론,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보관한다.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두부,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포장 두부는 제외. 우유, 유제품, 섭씨 10도 이하 냉장 보관한다. 조리음식, 조리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날음식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참고, 후숙 과일.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먹으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어지는 과일, 토마토, 복숭아, 무화과,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 실온 보관이 좋은 식품. 채소, 양파, 파,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무, 토마토, 바질. 과일,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 후숙 과일. 기타, 빵, 꿀, 커피, 올리브유. 다. 냉장 냉동식품 보관. 1. 조리 음식, 바로 먹을 신선식품 등은 냉장실에 보관하며 육류, 생선류 등을 오래 보관할 때 냉동실에 보관한다. 2.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므로 문을 되도록 적게 연다. 3. 냉장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냉장고 내부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용기 사이를 띄워 놓는다. 4. 조리한 음식과 날음식은 구분하고 밀폐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 5. 뜨거운 음식은 주변 식품의 온도를 높이므로 충분히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 6. 문 쪽은 안쪽보다 온도 변화가 심하므로 오래 보관할 식품은 안쪽에 보관한다. 7. 냉동 보관 시에는 식품의 수분이 손실되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8. 냉장 냉동 보관 시 구입 날짜 또는 유통기한을 기록해 둔다. 라. 안전한 조리. 1. 채소나 과일을 물이나 베이킹소다, 식초 등으로만 세척할 경우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남아 식중독 위험이 있다. 가열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은 100ppm 농도로 희석된 소독액, 식품 첨가물로 표시된 소독제, 락스로 소독한다. 염소 소독제 소독 방법. 2.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 중에도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한다. 냉동식품을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한다. 시간이 걸리므로 식품량에 따라 사용 12시간에서 24시간 이전 냉장실로 옮겨둔다.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한다.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다. 단, 이 경우 해동된 식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바로 조리한다. 냉동 채소나 만두 등은 냉동 상태로 조리와 해동을 함께한다.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로 해동하지 않는다. 해동한 식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다시 얼리지 않는다. 3. 조리 시 식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심 온도가 섭씨 75도 1분 이상 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생선 조개류는 섭씨 85도 1분 이상. 4.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품이 바뀔 때마다 손을 씻고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조리된 식품 취급 시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그릇에 덜어서 먹는다. 3.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가. 올바른 세척 방법. 1. 주방이나 식기 등 도구에 음식 찌꺼기나 수분이 있으면 식중독 세균이 증식하게 되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2. 올바른 식기 세척 방법. 식기 등에 남은 음식물 제거,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 제거, 수세미에 세정제를 묻혀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이물질 제거, 흐르는 물로 헹굼, 소독, 건조, 보관. 3.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식기와 주방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나. 위생관리 방법. 1. 냉장고. 1. 냉장고는 적어도 월 1회 청소한다. 2. 위생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린다. 3. 냉장고를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의 식품은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는 얼음팩과 보관한다. 4. 분리할 수 있는 서랍, 선반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건조한다. 5. 선반, 서랍 등의 냉장고 보관 요령에 따라 식재료 간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한다. 6. 냉장고 청소를 마친 후 손을 씻고 사용한 도구를 깨끗하게 세척 후 말린다. 2. 찬장 또는 조리대. 1. 수분이 있으면 식중독균의 번식이 활발해지므로 조리대는 건조하게 유지한다. 2. 찬장을 자주 환기한다. 3. 찬장에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반을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한다. 건조 후 희석한 알코올 또는 소독제로 닦는다. 3. 수세미와 행주, 앞치마. 1.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삶을 수 없는 수세미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건조한 후 사용한다. 2. 행주는 세척한 후 삶아서 건조한 후 보관한다. 3. 앞치마는 조리용과 청소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 앞치마는 세척한 후 건조하여 보관한다. 4. 고무장갑. 1. 조리용과 비조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사용 후에는 뒤집어 세제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말린다. 3. 습기 찬 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5. 배수구. 1. 조리 후 찌꺼기 거름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는다. 6. 쓰레기통. 1. 쓰레기는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어 외부로 균이 퍼지게 되거나 악취의 원인이 된다. 2. 쓰레기통은 내수성에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용과 음식물 쓰레기용으로 구분한다. 3.
쓰레기통은 자주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한다.